이 자소서가 막아준 나의 투자 손실과 이익. 이 제가 12년 하반기 공채를 할 때 이 웅진이라는 회사와 FTX라는 회사가, 특히 이 FTX라는 회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을 때였습니다. 지금은 좀 부도가 나와서 잘 안 됐는데, 이게 많은 젊은이들의 설레게 만드는 그 이유가 있어요. 이 웅진의 윤석금 회장님은 이 원래 이 건국대 출신이신데, 이분이 원래 이 백과사정 세일즈맨으로 시작을 해서 웅진그룹, 그 당시에 30대 그룹을 일궈요. 그리고 이 FTX의 강덕수 회장님은 이 상고 출신의 명지대학교를 나오세요. 명지대. 상고로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회사를 다니면서 명지대를 다니고, 자기가 다니던 쌍용양해를 인수를 해서 쌍용이 부도가 나면서 FTX를 재계 15위 안에 끌어올린, 정말 10년도 안 돼서 많은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이 두 분의 신화에 많이 설레했었거든요.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존경했고, 저는 너무 존경을 한 나머지 이제 공사 구분은 못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. 너무 존경을 해서 샀어요. 너무 존경을 해서. 이때가 2012년이거든요. 너무 존경. 최근에는 이제 웅진이 좀 이슈가 있어요. 코웨이 인수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기사 회생에 성공했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 생각을 했는데, 사실 그냥 회장님이 좋아서 그때 샀어요. 샀는데 이게 수급이 희한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고 바로 팔았어요. 사실 저는 웅진, 제 기억에 제가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. 제가 회계팀 면접을 받고 제가 최종에서 떨어졌는데, 그러면 이제 이때 제가 왜 이제 팔게 됐냐, 그 이유는 태양광 때문입니다. 태양광.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, 이 원서를 쓰는 이 과정에서 이 태양광 산업이,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OCI가 많은 상처를 줬었기 때문에, 이 태양광은 저는 뭘 봐야 되는지도 알고, 이게 두 개예요. 중국 정책이랑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. 정책 지원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랑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있어요. 이 폴리실리콘 가격 변동성을 봐야 되거든요. 이때 하여튼 이 상황이 안 좋고, 웅진이 하기에는 사실 자금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. 왜냐면은 그 당시에 웅진이 극동건설 때문에도 극동건설을 굉장히 비싸게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자금력이 좋지가 않은 상황에 사실 무리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, 그 당시 영업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바로 뺐죠.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회사가 그 당시에 붙었으면 갔을 것 같아요. 힘들 걸 알았어도. 제가 그때 웅진 홀딩스 지주사를 썼었는데, 너무 제가 회장님을 존경을 해서 망하더라도 한번 그분 밑에서 좀 뵙고 모셔보고 싶은, 지금도 모셔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.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입니다. 제 개인적으로. 남들이 어쨌든 그건 제 자유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. 그리고 FT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서를 안 썼어요. 왜냐면 제가 2012년 이때 썼는데 300만원 정도 하던 주가가 지금 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, FTX는 이제 조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, 저도 회장님이 너무 멋있었는데, 제가 그 당시에 왜 안 썼냐면, 그때 막 하이닉스 인수한다고 막 이랬었어요. 자금력도 안 좋고, 제가 생각할 때 조선 경기도 안 좋고, 특히 제가 FTX에 굉장히 입사를 하고 싶었던 파트 중 하나는 이 선박금융 쪽이었거든요. 선박금융. 근데 이쪽을 채용을 하질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아예 쓰질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, 직무 순환을 그때는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지금이었으면은 그냥 쓰고 직무 순환 제도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FTX는 아직 제가 알기로 강덕수 회장님 복귀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투자를 통해서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걸 빨리 손절을 치고 나왔죠. 손절 치고 나왔고, 오뚜기. 제가 이제 오뚜기 최종 면접을 안 갔었는데, 제가 그때 이 본사에 무슨 팀이었는데, 하여튼 그때 좀 후회가 되는 게, 이 회사도 한번 다녀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. 사실 오뚜기가 이렇게 빡세기로 좀 유명한 회사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두 개를 느꼈어요. 이 오뚜기를 쓰면서,
참 이 레토르트 최강자잖아요. 이 레토르트가 뭐냐면 이 3분 카레 같은 것들, 야, 이 산업은 정말 비전이 어마어마하다. 나도 내가 자취를 하고 있고 이 1인당 1인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편의점 산업이 떴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. 편의점 산업이 떴던 게 마트 가도 되는데, 참 이 회사는 그때 제 기억에 이때네요. 2012년이니까 그때 한 20만원 언저리 하던 게 100만원까지도 갔었어요. 100만원까지 저 투자했었고, 당연히 너무 일찍 팔았어요. 너무 일찍. 왜냐면 이 식품주가 방어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갈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. 그래 뭐 번 게 어딥니까. 근데 이 두 번째는 제가 면접을 가면서 또 느꼈어요. 면접. 이 면접을 가다 보면 회사에 출입이 되지 않습니까? 제 기억에 그때 무슨 지하 강당 같은 데를 갔는데, 로비를 지나서 저기 강남에 있는 그 신축 건물이잖아요. 뒤에 무슨 강 같은 거 흐르고 음마 아파트 근처 걸어올 수 있는 거기인데,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회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. 사람들은 면접 끝나고 그냥 면접비 받고 야 가자 하고 그냥 가는데, 저는 사실 1층 로비, 제가 뭐 사무실을 돌아다닐 순 없잖아요. 거기 로비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좀 어떻게 일을 하시나 좀 지켜봤어요. 한 3-4시간 정도? 이게 그분들이 퇴근할 때까지 제 기억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제가 그 근처에 계속. 이거 보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.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열심히 일하는 회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. 포장하는 회사가 아닌. 그리고 이 레토르트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, 그 당시 오뚜기가 제가 자부서를 쓰면서 굉장히 공을 들이던 거와 욕을 먹던 게 이 식자재 가지고 욕을 먹고 있었고, 이 가격 가지고 자꾸 이 업체들을 죽이고 이런 것 때문에 비난을 좀 받고 있던 단점이 있었지만, 이 신선 산업에 관한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,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달걀 이런 것들 마켓이에요. 그리고 그 당시에 라면 4위인가 그랬었는데 3위, 2위로 계속, 실제로도 오뚜기는 라면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라면, 이 농심의 아성을 굉장히 많이 건들고 있을 정도로 공격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산업도 비전이 있고, 이 회사 안정적이고, 재무구조도 정말 괜찮고, 내가 면접을 보러 갔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었고요. CJ 프레쉬웨이, 이 회사 식자재 회사인데 저는 이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. 원서 쓰기 전에, 솔직하게 말해서. 워낙 계열사 많으니까. 근데 이 회사가 저는 이제 보고 깜짝 놀라. 정말 괜찮은 회사구나 이 회사가. 왜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 식자재 시장이 너무,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자소서를 쓰면서 매력적이더라고요. 이 시장이. 지금도 제가 가끔 보는데 이 왜 매력적이다 생각을 했냐면, 이 시장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 1조가 넘는 회사가 없었어요. 이 대기업도 1조를 못 넘고 있는데 이 식자재 시장이 50조 시장이더라고요. 60조인가 50조인가 제 기억에, 그때 제가 스터디 할 때는. 근데 이 1조를 넘는 회사가 없다라는 건, 즉 성장을 이 규모 경제가 되면 이거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, 이게 첫 번째였고, 두 번째, 이 CJ의 글로벌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. CJ는 식품 회사잖아요. 참 저는 사실은 CJ에 조금 그래도 애국자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뭐냐면, 이 코리아란 이 브랜드를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. 이게 사실 이 CJ라는 회사가,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감사하거든요. 국민으로서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, 유럽 등등의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잖아요. 그럼 이 식품 CJ의 제일 큰 회사가 뭡니까? 제일제당이잖아요. 제일제당. 그렇다면 이 제일제당의 자재가 당연히 프레쉬웨이에서 들어갈 거고, 사실 저는 그때 투자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. 이 에그플레이션이 뭐냐면, 이 말 그대로 에그와 이 인플레이션의 이 혼합된 얘기인데, 이 모든 자재가 움직인다는 얘기죠. 이런 식자재 같은 게.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농업이 사실 좀 경쟁력이 많이 뒤처져 있잖아요. 이 회사가 향후에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이 퀄리티가 좋으니까 상사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. 우리나라 경쟁력이 안 좋은 농업에 대해, 물론 이거는 정부 규제와 쿼터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로 들여오고, 국내의 경쟁력이 있는 걸 해외로 나가고, 어차피 고정적인 해외에도 이 물량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규모 경제를 이루기가 좋겠다.
굉장히 비전이 있다라고 사서 이 회사 한 9만원까지 갔는데,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식품주가 방어주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너무 오래 안 가지고 있고 팔았습니다.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요. 네. 좀 너무 뭐 그래도 번 게 어딥니까? 저는 이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, 네, 우리가 10% 금리만 나와도 어마어마하다 그러잖아요. 은행에 연 10%짜리 상품이 있어 보세요. 그러면 진짜 벌떼처럼 몰려가잖아요. 네, 제가 연간 진짜 수익이 안 날 때 한 10% 하거든요. 많이 날 때는 3에서 40% 정도 수익을 내고.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취준생 때가 정말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, 사실 저는 이때가 정말 준비하기 너무 좋은, 특히 투자하기 너무 좋은, 이 투자를 자꾸 단타적으로 보니까 투자가 무슨 투기란 얘기가 나온, 그거는 투자라는 도구를 자꾸 투기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. 하지만 이러한 투자와 자소서를 연결을 하면 그 어떠한 면접 경쟁자가 오더라도 꿀릴 수가 없습니다. 그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고, 돈도 벌고 좋잖아요. 제가 생각할 땐 절대 월급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.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흥분한 것 같네요. 네, 감사합니다.